안녕하십니까. 대한턱관절교합학회에서 완벽한 임상을 위한 교합의 힘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대놀 수요 세미나에서 여러 원장님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 교실의 허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얘기할 내용은 교합 구경 증가 시 임상적 고려 사항입니다. 저희는 임상에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진처럼 치아 마모가 심해서 치수가 노출되도록 닳아진 환자, 또는 거꾸로 물리는 환자, 구치부 다수가 상실되어 후방 지지가 없는 환자 등 여러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합이 붕괴되어 전 치아에 걸친 보철이 필요할 경우 술자에 의해 새로운 교합을 형성을 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교합을 형성해 줄 때 교합 고경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교합 고경 증가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교합 고경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프리 스페이스, 연화, 발음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좀 더 간단히 임상 과정에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구의 고려사항과 군의 고려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의 고려사항으로는 안모 신미성, 측두하악 관절의 상태를 평가해야 하고, 군의 고려사항으로는 잔존치아의 상태, 교합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안모의 신미성입니다. 교합 고경이 상실된 환자에서 보면은 측모 형태를 보면은 하악에 이런 전돌 양상이 관찰이 되고 하악의 오버클로저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입술의 버밀리안 보더가 좁아지며 그다음에 이렇게 구각부가 이렇게 처진 듯한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의 위치와 치아 노출도도 보게 되면은 치아 노출도가 이제 줄어들고 입술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 밑으로 내려온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안모 심미 변화가 수직 고경 상실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일반적인 노화 현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교합 고경을 증가시켜 주더라도 해결되기 어렵겠죠. 이런 슈도프로그네시즘은 교합 고경 감소로 하악이 회전하고 또 치아가 마모된 후 전치부가 엣지 투 엣지 관계로 바뀌고 전방유도 수실로 인한 하악의 전방부 위치로 인해서 이렇게 하악이 전돌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슈도프로그네시즘이 교합 고경이 증가가 되면 사라질까요? 결론은 많은 논문들에서 교합 고경 증가는 슈도프로그네시즘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유의적으로는 차이가 적고 특히 안모의 개선은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의성이 없고 불충분할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개선 효과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인사이저핀 기준으로 5mm 고경을 거상한 환자입니다. 하악의 돌출 양상이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견치 기준으로 4mm 거상한 환자입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세팔로 사진을 중첩을 시켜봤습니다. 파란색이 초진이고 빨간색이 치료 후 사진입니다. 그 악골을 보면은 확실히 치료 전에서 치료 후로 하악골이 후방으로 간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여기 연조직 형태도 좀 더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교합 고경을 증가가 무조건 안모 신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님을 꼭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입술의 위치와 치아 노출도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악 치아가 마모가 심한 환자에서 상악 전치부가 마모가 돼서 치아 길이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절단력 길이를 길게 하게 된 경우 환자 구강 내에서 치아가 굉장히 길어지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 상악 전치부의 노출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치아의 노출량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순을 이완시켰을 때
상악 중절치가 1에서 2mm 정도 보입니다. 이렇게 상악 전치부의 노출도가 적은 경우에는 상악 치아의 길이를 길게 해서 심리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이런 증가된 오버젯이 상순의 지지를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순을 이완시켰을 때 입술에 대한 상악 치아의 노출도가 심하고 치아의 치은 조직이 이렇게 과도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치아의 절단면 길이를 길게 해주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치은을 절제를 해주는 크라운 랭스닝 같은 수술을 고려하여 상악 치아의 길이를 확보해야 됩니다. 볼륨 등은 전치부 치아가 교합 고경 증가를 결정하는 우세한 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전치부 치아의 길이를 먼저 결정하고 그 길이 증가 여부에 따라서 교합 고경이 결정이 되며 이 상악 전치부 치아 절단력 길이에 맞춰서 상악 교합 평면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환자의 입안에 인상을 체득을 해서 제작된 모형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형만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이 실제로 치아는 모형에서는 많이 절단면이 닳아져 있지만 실제 환자의 입에서는 치아 노출도가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형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구강 외적으로 입술하고 상악 치아의 관계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고려 사항은 측두하 관절의 상태입니다. TMJ 평가는 관절, 근육, 하악 운동, 관절 잡음 등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측두하악 장애는 교합 고경 상실과 관련이 없다. 교합 고경의 증가가 측두하악 장애 증상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논문들도 있지만 TMD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교합 고경 증가를 동반한 치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저자들은 비가역적인 보철 치료 전에 이런 TMD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가철성 교합 장치를 이용해서 TMD 증상을 개선시킨 후 치료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가철성 교합 장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두하악 관절을 안정시키는 목적, 또 교합 고경을 증가시켜도 되는지 교합 고경 증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구치부 치아 상실과 다수의 마모된 치아를 갖는 환자분으로 경두계 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과두의 움직임에 비해 경미하게 좌측에 비해서 우측 과두의 움직임이 경미하게 제한이 됐고 폐구 시에 우측 과두가 좌측에 비해서 후상방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는 개구 시 우측에 관절 잡음이 존재하였고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합 고경을 거상해서 보철 과정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교합 장치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교합 안정 장치는 견치 기준으로 4mm 거상시킨 상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3개월 정도 착용을 하였는데요. 3개월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관절 잡음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교합 안정 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촬영한 경두계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봐야 할 것은 교합 상태에서 과두가 회전 상태인지 활주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합 고경의 거상량은 과두의 회전 범위 내에서 거상이 되어야 됩니다. 레이몬드는 4에서 5mm 거상까지는 회전 운동을 하지만 그 이상은 활주 운동이 일어나며 또 회전 운동의 확실한 안정권은 3mm 이내의 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치아 장착 상태에서도 이런 경두계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해서 하악 과두의 위치가 회전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구강 내 고려 사항입니다. 구내에서는 잔존 치아하고 교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잔존 치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복할 보철 수복의 예우는 잔존 치아의 구조, 즉 잔존 치질 양, 치간 길이, 치아 형태 등이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존 치아 자체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마모, 파절 등으로 인하여 잔존 치질이 적은 경우에는 수복물의 유지와 저항을 얻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도하게 마모된 치아는 우리가 이제 치아 삭제를 적게 하기 위해서 수직 고경을 증가를 시켜서 수복물의 두께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교합 고경을 통해서 치아의 치수 손상을 줄이고 치관 연장 수술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대부분의 치아가 마모되어 있는 상태로 특히 이쪽 전치부, 소구치부의 치아 길이가 매우 짧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현재의 교합 고경 상태로 보철물 수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합면을 삭제한다면 치관 길이가 매우 짧아져서 보철물의 유지가 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잔존 치질은 최소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현재는 접착 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최소한의 잔존 치질 높이를 3m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대치가 삭제된 최종 높이가 3mm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보철물의 장기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하악 지대치 잔존 치질 삭제량 각각 3mm 하고 교합 간 보철 수복물 두께 3mm 정도를 고려하면 총 9mm 치경부 사이, 상하악 치경부 사이가 총 9mm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합 고경의 증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지대치 삭제의 높이가 교합 고경의 증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마모된 치아의 높이가 3mm보다도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치관 연장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웃을 때 치은이 많이 보이는 경우나 치은 조직이 풍용해서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관 연장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조직, 경조직의 양이 소실이 되고 이머전스 프로파일로 인한 블랙 트라이앵글의 발생, 또 치근 노출이 일어나며 치간-치근 비율의 증가로 치아 동요도가 발생하고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등을 생각을 해서 임상 치간 길이가 3mm 이하일 때는 치간 연장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또 과도하게 짧은 치아는 이런 치간 연장술하고 교합 고경 증가를 동반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마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로 특히 여기 부분, 이쪽 부분이 치간 길이가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합 고경의 증가만으로는 치아 높이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간 연장술을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치간 연장술을 하게 되면은 바이올로직 위드스 확보를 위해서 골 조직의 삭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잔존 치근의 길이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측절치 부분의 잔존 치근의 길이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철물 수복 공간을 위해서 우선은 교합 고경이 필요했으며 또 보철물 마진 확보 및 전치부 보철물 수복 공간을 위해서 치관 연장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치관 연장술의 양은 치간 치근 비율을 고려해서 2mm 정도 연장술을 시행을 한 사진입니다. 치관 연장술을 시행을 하였음에도 짧은 치아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임상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간내 포스트 하고 레진 코어입니다. 또는 이제 캐스팅 포스트를 할 수도 있겠죠. 보철물에 잔존 치질로 페루를 먼저 확보를 하고요. 치간 연장술을 만약에 할 경우에 치간 치근비가 불리해지고 또 이제 심미적으로도 추천되지 않는 부분일 경우에는 근간의 포스트, 레진 코어나 또 캐스팅 포스트를 통해서 치은 상방으로 지대치 높이를 확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최종 지대치 삭제 시 치간 길이는 최소 3mm 확보를 위해서 교합 고경 거상, 치간 확장술, 또 포스트 레진 코어, 수복을 적절히 이용해 줘야 합니다. 다음 군의 고려 사항은 환자의 교합 상태입니다. 대합치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정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출 상태에서 보철물을 제작을 할 경우에는 교합 평면에 맞춰서 삭제를 하다 보면 지대치 삭제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합 고경을 증가시켜 교합 평면을 어느 정도 맞춰준다면 지대치 삭제량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출로 인한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교정적 압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정적 압화는 대신 치아하고 치조골이 이렇게 보상성으로 함께 정출이 된 경우에는 압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출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교합 거상과 치관 연장술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발거 시 골 정출 부위를 추가적으로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요, 이제 전치부 마모인데요. 전치부가 마모될 경우에 하악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중심위를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즉 중심위하고 최대 교두 가마비가 차이가 있는 환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위와 최대 교두 가마비가 수평적으로 차이가 있게 된다고 하면 환자를 최대 교두 가마비에서 중심위로 위치를 시키게 되면은 수평적으로 공간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절단부 사이에 수평적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직 고경 증가가 적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증가 없이도 상악 전치부 절단력 길이를 길게 해서 수직 피계를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부 마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입을 앞으로 내서 물진 않는지 중심위와 최대 교두 가마비가 일치하는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엣지 투 엣지 절단 교합 환자입니다. 이런 절단 교합 관계인 경우에는 전방 유도가 소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교합 고경을 증가시켜서 수평 피계, 수직 피계를 부여하고 심미를 향상시키고 또 전방 유도를 형성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급격한 전방 유도를 갖는 환자의 경우에는 교합 고경을 증가함으로써 유의적인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합 고경을 증가시켜서 전방 유도를 다시 만들어주고 전치부의 교합 접촉 면적을 넓게 하고 이겟이 더 얕은 각도로 이개되도록 함으로써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임상평가 항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의 고려사항인 안모의 신비성은 하악의 전돌 양상, 또 입술과 치아의 노출 정도를 평가를 해야 하고 측두하악 관절에 이상 증상이 없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서는 잔존 치아의 상태가 보철 수복의 유지 저항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수직 피계, 수평 피계, 전방 유도, 정출 등의 교합 형태를 평가하여 교합 고경의 증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얼마 전에 이제 내원한 환자분인데요. 다수의 치아 오식으로 치관부가 대부분 상실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게 내원을 하였습니다. 구강 내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환자의 구강 외 촬영을 하였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상순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제 전치부의 절단도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중절치는 다 지금 우식으로 치근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여기 이제 측절치와 좌측 이제 견치가 보이는데요. 측절치의 노출도는 한 2mm 정도로 상악 전치부의 노출 정도는 측절치 수준으로 해야겠다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TMJ 관련해서는 어떤 특이 소견이나 불편감은 없었습니다. 자, 구강 내 스캔한 파일로 모형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12번 절단연을 기준으로 상악 전치부 치아 길이를 결정을 하였고요. 이 우측 소고치 부분은 정출로 인해서 대합 치은에 닿는 상태였고 하악 전치부의 수직 피계가 깊은 상태로 여기 하악 전치부의 절단연도 대합 치은에 닿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철 수복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교합 거상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였고 우리가 가상 교합기를 이용을 해서 4mm 정도 거상을 시켰습니다.
모형을 3mm 정도 거상을 시킨 형태입니다. 이 3mm 거상을 시킨 상태로 진단 왁스업을 하였습니다. 12번 아까 절단형 길이에 맞춰서 교합 평면을 결정하였고 진단 왁스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3mm 교합 거상 시킨 상태에서 보면은 충분한 치간, 치질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우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얀색이 진단 왁스업이고요.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 지금 치아 상태인데요. 이 진단 왁스업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치질을 많이 삭제를 해야 평면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측 속우치 부위는 교합 고경을 거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런 치관 연장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이런 남아있는 속우치부의 잔존 치근은 발걸을 하면서 이제 골 삭제와 치은 삭제도 같이 동반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합 고경을 변경시키는 근거는 심미, 상악 전치부 노출도 같은 이제 심미적인 문제, 또 이제 교합 관계를 재설정해 줘야 되는 경우, 또 수복물 공간 확보를 위한 보철정 편의성,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교합 고경을 변경시키고 또 교합 고경 양을 결정을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고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교합 고경 관련해서 임상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이런 환자들을 만나서 진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